안녕하세요. 돈다방입니다. 오늘은 사회 이슈 중 하나인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실손보험이 이슈입니다. 최근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런저런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충 한번 살펴보면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진료비 많이 나가는 것들을 관리급여로 전환해서 최대 95%를 부담하겠다라는 방안도 나왔고요. 다음에 미용, 성형 같은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모두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뭐 이제 건보 수준에 맞춰서 보험금을 매기겠다라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가 된 건 이 내용이었죠. 정부는 5세대 실손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1, 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게 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재매입이 아주 핫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정도의 실손보험 재매입 보상금을 받아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제안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손보험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실손보험은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1999년 최초로 판매되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건 2000년대 후반부터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뉩니다. 자, 실손보험의 세대별 이런 걸로 따져보면요. 각각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금액, 비율 같은 게 다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세대일수록 자기부담률이 낮고 혜택이 많으면서 동시에 보험료는 비싸고, 자, 반대로 세대가 내려오면서 보험금은 싸지지만 자기부담률은 올라가고 보장 범위도 좁고 자기부담률은 올라가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세대 실손보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예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1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자, 보험 기간은 이게 아마 80세 만기일 겁니다. 80년 보장인 거죠. 1회 보험료는 약 5만 원 정도네요. 그리고 20년 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 보험료.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5년마다 갱신이 돼서 납부가 되는데 큰 폭의 변화는 없어요. 큰 폭의 변화는 없고 이런 정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48,000원, 47,000원, 49,000원, 49,000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실손보험을 얼마나 냈느냐? 지금까지 얼마나 냈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49,700원씩 5년. 49,000원씩 5년. 4만 약 8,000원씩 5년. 또 48,000원씩 지금 한 2년 넘게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보험료를 다 더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 사람이 지난 17년간 내왔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보험료가 좀 더 비쌌다. 실손보험료가 10만 원 정도가 됐다. 그러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를 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그렇다면 실손보험금을 돌려받는다면, 재매입을 통해 돌려받는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일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이 실손보험을 얼마나 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썼느냐. 만약 실손보험금을 많이 받았다. 많이 받았다면 좀 재매입 금액이 낮아지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실손보험을 하나도 안 썼다. 지난 17년간 하나도 안 썼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전액을 받는 건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적립형 보험이 아니고 실손보험은 보장형 보험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아프지 않아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리스크 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익은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물론 그 편익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30%로 인정해 줄 것이냐, 50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70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설령 아까 금액의 100%를 준다고 해도 재매입에 찬성을 할 것이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 왜냐하면 실손보험이란 건 지금이 아닌 내가 늙었을 때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2000년대 후반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때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20년을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겠죠. 자, 50대는 어떤 시기입니까? 자, 연령별 의료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비가 어떻습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뛰죠? 이 앞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많이 들어요. 의료비가 많이 들지만 10, 20, 30대는 거의 차이가 없다가 네, 50대부터 확 뛰고 60대 넘어갈 때 확 뛰고 70대 넘어갈 때도 확 뜁니다. 자, 옆에 있는 표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수록 확연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은 사실 30대부터 50대까지 20년 동안 이거 돈 못 받아도 괜찮아요. 실손보험 하나도 못 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탈 거였거든요. 네, 50, 60, 70대 되면서부터 이제 나는 충분한 보장, 혜택 받을 거 예상하고 지난 기간 동안 2천만 원 냈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부담을 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정부에서 재매입을 한다? 보장 안 해준다. 네, 줄소송 이야기가 나오는 이 의미가 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네, 이거 앞으로 이게 실손보험 내가 얼마나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아플지 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사라진다. 네, 다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정부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절박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들어가잖아요. 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만 2,600만 명입니다. 거의 전 국민의 절반이에요. 자, 이거 그대로 뒀다가 지출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실손보험 이미 적자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미 적자고요. 네, 이미 작년에 23년도에 2조 원 적자가 났고요. 자, 건보재정 네, 2025년, 네, 6년 사이에 적자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실손과 건보가 무슨 상관이냐? 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실손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네, 건보 부담금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네, 의료 병원을 가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건보에서 재정을 부담을 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실손보험금이 부담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건강보험 재정도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사람들이 최대한 실손보험을 적게 활용을 해야 건보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실손보험의 개혁에 지금 목을 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재매입에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매입에 동의할 경우 실손보험은 더 이상 보험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아마 그래서 정부는 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보험료를 5년마다 아주 큰 폭으로 인상해서 강제로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10에서 20만 원 내던 거 50%씩 올린다. 30, 40 이런 식으로 보험금 부담을 높이면서 어쩔 수 없이 보험금 부담 때문에 5세대나 그 이후 세대로 보험을 전환하게 만드는 거죠. 네, 좀 치사하지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재미 보상금보다는 아마 향후 내야 할 실손 보험료를 좀 깎아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0만 원씩 재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준다라고 쳐보겠습니다. 아까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2,6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씩 곱하면 26조 원이에요. 당연히 돈 없겠죠. 네, 이 돈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돈을 없어도 당장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미래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으로 아마 정부가 안을 짜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관건은 이 미래 보험료를 얼마나 깎아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더 좋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